예, 임명은 됐지만 끝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수사 말고도 오늘은 조국 장관의 동생 전초의 주거지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조국 장관의 어머니도 살고 있죠. 조국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재수 씨 이름으로 재수 씨 소유의 부동산이고 재수 씨가 재산세 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살기로 했고 그 대가로 어머니는 아이, 손자 돌봐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관계인지 복잡할지 모르겠으나 저희 가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재수 씨가 이혼을 해서 있지만 저도 만났고 손자, 저희 조카, 저희 집안의 가장으로 저희 그 조카 챙길 생각입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이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좀 저로서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조국 장관이 공식 일정을 시작한 오늘도 검찰은 이렇게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조수임 부장. 네. 사실 조국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의 제일 첫 번째가 위장의원 의혹이었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허위 매매로 지금 검찰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이 돈과 관련해서 그 남동생의 전처와 굉장히 이상한 관계였잖아요. 이혼을 했는데 시어머니, 그러니까 예전 시어머니는 또 모시고 살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석연치 않은 돈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계속, 그러니까 전의 관계, 호적이 이미 정리됐는데도 계속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 시절에 조국 장관은 웅동학원 문제가 되니까 국가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권은 모두 다 남동생의 전처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위장 이혼을 했기 때문에 모두 그런 발언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하나의 빌라와 아파트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의 수상한 흐름, 이것, 그러니까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이거는 부동산 실명제 관련이고요. 그리고 웅동학원 소송과 관련해서는 채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기 혐의, 이렇게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고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정태현 변호사님. 만약에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근데 조국 후보자의 부인도 있고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 조국 장관 본인과는 연관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글쎄 우선 그 공모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저 우성 빌라 같은 경우도 그 조국 동생의 전처가 살 때 그 돈을 그 장관의 부인이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또 경남 성경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 조국 부인 앞으로 돼 있다가 조국 동생 전처로 넘어갔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 부동산의 주인이 조국 측이 아니냐. 그것이 조국 부인이건 조국 장관이건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양쪽에다 처벌받거든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그런데 저렇게 집 두 채 더더군다나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신 집의 명의를 남기면서 과연 아들인 조국 장관이 몰랐을까? 만에 알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묵시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공모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죠.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그래서 아마도 조국 동생 전처의 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까 그 말씀하신 웅동학원 소송 관련 서류도 찾아보고 또 우성빌라와 경남 성경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오간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계약서 같은 거를 좀 더 찾아서 수사를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그래서 들여다보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보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의 청문회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 압수수색 당하기 전날 가서 그거를 집으로 빼돌렸다가 그걸 다시 제출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집으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한투증권 직원 트렁크에서 발견됐어요. 그 PC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그 한토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하고 난 뒤에 제 차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는 가지고 있으라 그랬고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혜철 변호사님. 당시에 조국 장관의 부인이 PC를 반출해서 간 곳이 시댁 부산이라고 하니 그 PC와 관련돼서 검찰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압수수색을 오늘 한 거 아니냐.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댁이 바로 조국 장관 동생 전처의 집이 아니냐. 왜냐하면 서로 워낙 복잡하게 부동산 명의가 오갔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PC를 반출한 날 또 다른 사건 사진 우리가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연구실에서 책과 자료를 한 더미를 들고 나왔다가 불과 10분 뒤에 번거지게 모자를 쓰고 백팩을 걸치고 완전히 다른 자켓을 걸치고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학생들 관련된 자료였는데 인적 사항이 있어서 돌려놨다고 주장합니다만 정경심 교수의 주장일 뿐이고 경찰에서는 뭔가 중요한 자료들을 밖으로 가져간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그때 들고 나온 자료가 부산에 있는 시댁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던 동생 전처의 집에 보관됐을 가능성도 있겠다.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데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이 집에 있는 자료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자료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료만이 아니라 어쩌면 동양대 표창장이나 또 정경심 교수가 개입했던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 다양한 자료들이 이 동생 전처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검찰은 주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위장 이혼 의혹을 뒤졌다. 조국 장관의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수사 시계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